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렇게 안보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번 시간에도 말이죠. 이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뉴스를 맨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민주당이 이거 뭐 제대로 된 정당인지 알 수가 없네요. 예, 가장 비정상적인, 비민주적인 정당의 수준 낮은 의원들이 너무나 많은 게 지금 현 21대 국회를 구성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의 특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관련 내용들 우선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전에도 제가 보도를 해드린 바 있는데, 이 장경태가 말이죠. 윤 대통령이 화동에게 이제 참 고맙다, 귀엽다 이렇게 해서 이 뽀뽀를 해줬는데요. 이게 성학대다, 이런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비판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여론의 역풍을 대대적으로 맞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 과거에 문재인이는 그럼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들은 화동에 대해서 어떻게 뭐라 그럴까요? 그 감정을 표시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사진을 통해서 여러분께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는요, 지금 이제 박범계가 이제 어제서부터 쭉 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정근 노트의 위력을 지금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정근 노트, 이미 뭐 여러분께도 제가 여러 차례 보도를 해드려서, 거기에는 이제 뭐 돈줄, 흐름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어마어마한 핵폭탄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을 지적하면서요, 매우 색다르게도 지금 이제 이정근 돈봉투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의 수사가 정치 탄압 수사가 절대 아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지금 특히 개딸들 이재명,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송영길도 마찬가지였죠. 이 정치 수사라고 하는 이 프레임에서 지금 벗어나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 이것도 이 논란이 민주당 내에서 야기될 가능성이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 민영배 복당 조치가 아주 기습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이 난리가 났습니다. 전부 다 이 민주당의 수준을 알려주는, 야, 이런 정당이 말이죠. 문재인 같은 무능한 사람을 앞세워가지고 수권을 5년간 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뒤로 후진하는, 이러한 지금 이 위기에 처해 있는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말이죠. 제가 이제 어제서부터 이제 좀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듣는 중심의 전옥현 안보정론 유튜브에 했다가는 이제 그 뉴스의 성격에 따라서요, 이 보는 것도 같이 함께 보면서, 즉 시각적으로도 제 방송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편집을 해서 보도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방송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런 점도 참고해서 많이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실 적에요,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을 드리고, 또 이 알람 설정도 함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요, 오늘 이제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큰 의미 중에 하나는요, 우선 국빈 정상회담이다, 이게 이제 하나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영업사원 1호로 뛰면서 투자 유치를 많이 하는, 이건 뭐 모든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이 국민에 대한 약속이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프라미스예요, 국민에 대한. 그래서 이거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는 측면도 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정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할 수 있는 핵 안전 보장 협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한국 핵 공유와 관련된 특별한 성명을 지금 만든다. 일환으로 말이죠. 그렇게 이제 동맹 70주년의 성격을 가장 직접적으로 확인해 주는 것이 바로 한국 핵 공유 협정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 일환으로 말이죠. 이번 이제 바이든 대통령하고 그 다음에 질 바이든 여사를 만났는데, 이 정상회담과 관련된 친교 행사는요, 한국정 참전비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 한국정 참전비, 이 기념비, 한국정 참전 기념비에서부터 양 정상의 친교 행사로, 그러니까 이제 이 워밍업 세션을 가진 거죠. 워밍업 이벤트를 이제 가졌는데,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참전 기념비를 찾았을 때, 어떠한 사진으로 본 이 참전비 방문 동정을 한번 쭉 보시고요. 그 의미를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이 참전비 행사에 이어서 이제 5차로 넘어가는데, 참전비 행사는 아무래도 이제 행사 성격이기 때문에 상당히 엄숙한 그런 분위기에서 이루어졌고요. 95년도에 참전비 개막식 때 YS하고 빌 클린턴이 찾은 이후로 처음으로, 그러니까 뭐 거의 30년, 정확하게 8년 만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 참전비 지금
참전 기념비를 찾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내외가 친교를 좀 더 다지자, 이런 취지의 행사를 갖게 됐고요. 그리고 나서 추모의 벽을 쭉 둘러보고 그리고서 이제 오찬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참전 기념비를 이 둘러보는 여러 가지 대통령 내외의 모습을 보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 오찬까지 이어졌는데, 또 오찬 내용에서도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 그러면 오찬 내용까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사진으로 한번 쭉 훑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오늘 이 오찬에는요, 상당히 한미 동맹 관계를 내시하는데, 그리고 살아있는 동맹으로 오늘날과 같이 행동하는 동맹으로 이 발전시키는데 기여한 그야말로 원로 미 장군들의 지금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런 현장이 됐어요. 그래서 제일 유명한 제임스 벤 플리트 장군의 외손자 조셉 맥크리스천 주니어하고요. 그 다음에 미 8군 사령관으로 낙동강 방어선을 지켜왔던 월턴 워커 장군의 손자, 그리고 백선엽 장군의 장녀인 나미 씨, 이런 분들이 헤드 테이블에 같이 앉았습니다. 헤드 테이블에 앉아서 이 과거 얘기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요. 워커 장군 손자를 만나서는 할아버지가 당신을 안고 있는 사진을 봤다라고 하면서 깜짝 놀래게 했고요. 그리고 또 서울에 있는 워커 호텔이 들어선 스토리도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워커 장군 손자는요, 깜짝 놀라고 본인도 헬기 조종사로 한국에서 근무한 인연을 설명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워커 장군은요, 50년도 12월 23일 날 무공을 세운 미 8군 장병들에 대한 표창 수여식에 참석하려고 군용차량원에 이동하다가 경기 지역에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참 운명을 했어요. 그리고 워커 장군 아들도 사성 장군 출신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 윤 대통령은 이 벤플리트 장군의 외손자인 조셉 맥크리스천 주니어하고 백선엽 장군의 딸인 나미 씨하고 고인들을 과제해서 이야기를 나눴고요. 그리고 벤플리트 장군하고 백선엽 장군은요, 부자와 같은 사이였었고 그 후손들도 굉장히 유족들도요, 좋은 인연을 이어가고 있는 것 있다,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요, 이날 오찬 기념사에서 전쟁의 폐허를 딛고 글로벌 리더 국가로 발돋움한 대한민국의 눈부신 번영은 미국의 수많은 젊은이의 희생과 헌신에 서 있다. 자유가치를 믿는 180만 명의 젊은이들이 공산화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한국 전쟁에 뛰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요, 오직 자유를 지킨다는 사명 하나로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나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국민을 위해 고귀한 희생을 했다라고 밝히고요. 한국전 참전용사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이고, 한국 전쟁은 잊혀진 전쟁이 아니라 승리한 전쟁, 기억해야 할 전쟁이다. 여러분이 바로 대한민국의 오늘을 있게 한 영웅이자 진정한 친구다. 이렇게 이 감사의 뜻을 표명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어진 그 오찬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국 영웅 8명도 참석했어요. 우리 측에서 간 호국 영웅 8명. 뭐 이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미국 측에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전사한 군인들이 전부 그 유족들이 참석을 했고요. 그리고 스케퍼로티 사령관이 참석을 해서요, 한미동맹을 위해서 함께 앞으로 나가자는 내용의 액자를 윤 대통령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액자 전달 후에는요, 오찬 참석자 모두가 일어나서 같이 갑시다 구호를 외쳤어요. We go together. 그리고요, 그리고 또 윤 대통령은 이제 돌아가면서 이 실종자 그리고 포로 장병 추모 테이블로 이동해서 촛불을 점화하고 묵례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지금 이제 이 현직 대통령이 해외에서 이 무공 훈장을 친다는 것은 이번이 이제 처음이에요. 그래서 랄프 포켓 주니어 예비역 육군 대령하고요, 엘머 로이스 윌리엄스 예비역 해군 대령에게 최고 무공 훈장인 태극 무공 훈장을 친수했어요. 그리고 발도메르 로페스 중에게는요, 조카인 조셉 로페스를 통해서 태극 무공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참전비 참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찬에 이어지는 이런 이 행사를 통해서 한미동맹에 대한 한미동맹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 분들에 대한 대통령의 직접적인 이 고마움의 표시, 그리고 동맹을 더 발전시키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충분하게 전달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자, 지금부터는요, 이 관련 사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그 장면 하나하나를 한번 눈여겨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이 사진은요, 우리 윤 대통령이 벤 플리트 장군의 손자를 만나서 이 과거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요, 윤 대통령이 이 피켓 예비역 대령인데, 이 피켓 대령도 무공훈장을 받았죠. 자, 그래서 직접 이제 몸이 불편하니까 휠체어를 차고 왔는데, 윤 대통령이요, 이분들의 휠체어를 직접 또 밀어주는 그런 아주 친근감, 또 감사함도 우리 사진을 통해서 충분히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휠체어를 우리 대통령이 직접 밀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또 이 바이든 대통령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참전비 기념 이 추모 행사에 참여하러 가는 모습인데, 자, 우리 이제 김건희 여사의 경우에는 이제 검정색 아래의 저고리하고 이 바지가 전부 다 검정색이고요. 그리고 이 질 바이든 여사는 뭐 이게 옅은 하늘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로 이제 옷을 입었고, 그리고 이것은 이제 우리 지금 윤 대통령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헌화하는 이 장면입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두 부부가 조금 떨어져서 참배하는 이런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6.25 참전비 추모 이 행사를 직접 대통령이 간 것은 95년도에 YS 이후, 빌 클린턴하고 YS 이후로 28년 만에 처음이다. 자,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야, 이건 해도 좀 너무 좀 심한 거 아닌가. 아니, 28년 동안에 역대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대통령 한 명당 한 미니멈 워싱턴에서 한두 번 정도는 다 했을 텐데 28년간이나 한 번도 찾지 않고 이번에 윤 대통령이 찾게 됐다. 이거요, 앞으로 이 행사, 우리 대통령의 정상회담 행사는 이제 우리 외교부하고 대통령실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데, 자, 이건 조금 좀 소리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갑자기 드네요. 예, 요렇게 해서 이제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 제일 큰 행사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렇게 이제 성대하게,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우리 윤 대통령의 워싱턴 정상회담 일정에 찬물이 아니라요, 이거는 뭐 매국행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윤 대통령이 화동에게 이렇게 이쁘다고 이제 뽀뽀를 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이걸 뭐라고 하겠느냐? 화동에 대한 성적 학대다. 어디서 말이죠? 이 성적 학대는 말은 도대체 어디서 배워먹었는지 이 장경태 수준이 말이죠. 야, 이게 이런 인간이 어떻게 이게 배치를 살고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까지 무식하게 나오느냐? 예, 이거 미국에서는 뭐 신고하라는 핫라인까지 있고 심각한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야, 성적 학대 행위다. 자, 이게 그러니까요, 그냥 단순하게 성적 학대라고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미국에 핫라인이 있다는 것은 어디서 주워 들은가 봐요. 이게 지 수준을 나타내요. 예, 참 언제 어떻게 하는 게 성적 학대인지, 언제 어떻게 하는 것이 대통령 행사에 있어서의 프로토콜에 따른 것인지를 구별할 줄 모르는 무식의 극치를 지금 달리고 있는 게 장경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장해찬 최고위원이요, 즉각 반박하는 입장문을 올려놓고 있어요. 그래서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과거 화동에게 입을 맞추는 사진을 올리면서, 그러면 부시 대통령도 학대한 것이냐, 이따의 저질 비난을 제1야당 최고위에서 공식적으로 발언하는 게 민주당 수준이다. 그러면서 말이죠, 장경태는 머리에 온통 포르노나 성적 학대 같은 생각밖에 없냐, 욕구불만이나 도대체. 그렇게 양심이 있다면 차라리 당장 국회의원을 사퇴하라. 아주 제대로 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장경태는 이거를 갖다가 성적 학대라고만 끝나지 않고 최근에 말이죠, 이 빈곤 포르노라 이렇게 해서 김건희 여사를 맹비난한 지난해 11월이죠. 캄보디아 그 심장병 아동 이 사진, 이거와 관련해서 최근에 말이죠, 경찰에서 검찰에 송치를 했어요. 이것도 강력히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공적 인물에 대한 합리적 의문 제기와 정치적 견해 표명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도 없이 송치를 결정한 거, 이거는 답정너시 경찰 수사다. 엄중히 항의한다. 이렇게 밝히고요. 그리고 대통령실에 대해서는요, 사진, 영상, 수행 인력, 장비 등을 공개하면 다 될 텐데 왜 수사기관에만 제출하고 언론에 공개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대통령 나서서 의혹을 해소해 달라. 이렇게 또 비판에 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이 캄보디아 조명 의혹 영상을 틀면서 이거 봐라. 이거 뭐, 이 옆에 조명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이거를 옆에서 본 이재명이는 말이죠. 이재명은 또 한술 더 떠요. 야, 자기를 고발하랍니다. 자기가 보기에도 이거는 조명이 있다. 나를 고발하라. 이렇게까지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도 정신이 돌았고 참 수준 이하고 말이죠. 장경태는 말할 필요도 없고 그러면서 이재명은 심지어 어떻게까지 얘기하느냐. 이재명은 말이죠.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육안으로 봐도 상식적으로 봐도 조명을 사용하기에 맞는 것 같고 조명을 쓴 것 같다. 예, 요렇게까지 얘기하면서 장경태가 마땅히 해야 할 문제 제기를 했다고 해서 고발당한 것도 기가 막힌 일이지만 경찰의 엉터리 수사로 기소의견 송치하는 것 이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면서요. 국가 권력을 사적 정치 보복에 사용한다면 심각한 문제인데 앞으로 대한민국 경찰이 과연 공정한 국가 권력으로 가능하는가를 보여주는 시험대가 되지 않을까 싶다. 그러니까요. 이거 이재명이가 이 소설 쓰는 건요. 전 세계 1등 가는 정치인이 아닐까 싶어요. 자, 그래서 이 장경태의 이 성적 학대 발언. 그러니까 장경태는 머릿속에 드는 거, 아는 거라고는요. 빈곤이라는 말. 그리고 아는 거라고는 또 어떤 말이 있느냐. 아는 거라고는 딱 그 말밖에 없어요. 이 포르노라는 말. 자, 그러면은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부시 대통령의 뽀뽀하는 사진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화동욱에 입 맞추는 부시 대통령. 이것도 그러면, 이게 저깁니까? 성적 학대입니까? 참 기가 막히죠? 그리고 문재인도 성적 학대했네요. 자, 이 문재인 보십시오. 문재인은요, 어린애하고만 이 뽀뽀하고 저기 한 게 아니라 우측 사진에서 보듯이 성인 여성을 갖다가 이렇게 완전히 끌어안았어요. 이거는 그러면 성적 학대인가요? 성적, 이 폭행인가요? 추행인가요? 한번 장경태 대답을 해보세요. 예. 이게 기가 막히죠? 자, 이것도 그러면 성적 학대입니까? 뽀뽀하는 거? 문재인이가? 예. 그리고 또 이거 문재인 사진이나 보고 좀 말을 하라. 장경태요. 장경태의 입장을 좀 듣고 싶어요. 제가 이 화면에 올린 문재인의 이런 어린애하고 뽀뽀하는 거. 그리고 김정은이를 볼게요. 이 김정은이 마저도 애기한테 이렇게 이 귀여움을 표시해 주잖아요. 그럼 김정은이도 그럼 성적 학대인가요? 아, 이게 지금 장경태의 머릿속에 박혀있는 빈곤과 포르노의 연상적 사고입니다. 이런 인간을 갖다가 국회의원으로 제발 다음에는요 뽑지 마십시오. 그래도 대한민국에 국격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국격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이 자긍심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사람을 갖다가 국회의원으로 뽑는다. 이거 민주당 이 뽑는 지역구 우리 유권자들 반드시 좀 내년 선거 때는 말이죠. 이런 국가적 불행을 그리고 이 초래하는 이런 의원들 국회 근처도 가지 못하게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제는 이제 박지원이 관계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지원이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이 박범계입니다. 박범계가요. 지금 이제 저는 이 말씀은 내가 한번 드렸어요. 박범계가 어젯밤에 CBS의 박지원의 한판 승부에 나와가지고 이정근 노트 이거 불길하다. 왜냐면은요. 검찰에서 지금 이정근 녹취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정근 녹취록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터져나온 게 이정근 노트까지 터져나왔어요. 이정근 노트는 5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A4 용지 각 하나씩. 문재인 거 하나, 그 다음에 노무현 계열 거 하나, 그 다음에 이재명 거가 하나 있고 문재인 거는 2개예요. 재수회가 또 따로 하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재명 7인회가 있어요. 이렇게 5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자금의 흐름이 돈줄이 말이죠. 쫙 일목요연하게 이 이정근 노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 박범계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거 아무리 봐도 윤 대통령이 알고 있고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다 알고 있는 것 같다. 요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윤 대통령이 알고 있다. 이 증거는요. 뭐냐? 윤 대통령이 지난 4.19 기념식 때 뭐라고 그랬어요? 4.19 혁명 열사가 피로써 지켜낸 자유와 민주주의가 사기꾼의 농락당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윤 대통령이 보고를 받아서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박범계는 단정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동훈 장관은 왜 안다고 이 박범계는 주장을 하느냐? 자, 최근에 한동훈 장관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당 타변이다. 이렇게 민주당이 주장을 하고 비판을 하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반발을 했지 않습니까? 요런 걸 보면은, 틀림없이
한동훈 장관과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 이정근 노트에 대해서 틀림없이 검찰로부터 보고를 받았을 것이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정근의 녹취록에다가 이정근 노트까지 지금 다 검찰이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녹취록의 증거인력이 능력이 인정이 되고 거기에 이정근 노트까지 제시된다면 그거는 이제 참 가늠하기 어려운 그런 폭발력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런 점을 나는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어요. 특히 말이죠. 이정근 노트 중에서 저는 가장 뭐라고 할까요? 이 핵폭탄 중에 하나가 이재명을 지향하고 있는 거죠. 핵심 7인회 여기에 대해서요. 100억짜리 핵심 7인회 부분에 대한 그 페이퍼에서는 100억 원짜리 양도성 예금증서 이게 30장을 말이죠. L 의원과 M 의원을 통해서 바꿨다. 현금화시켰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메모에 노트에. 그래서 현재 검찰에서는 이 CD를 현금화한 부분을 갖다가 지금 아주 정밀 추적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범계는요. 만약에 이게 현금화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면은 그 돈은 어디로 갔는지 등을 당이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예. 자, 이렇게 앵커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요. 자기도 거기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는데 얼핏 유튜브에서 지나가다가 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가 야, 자기는 이러한 돈봉투 수사, 정치 탄압이라고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 얘기는 지금 이 정치 탄압이라고 제일 세게 밀어붙이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게 바로 이재명이에요. 그래서 이재명에 대해서 뭐라고 그럴까요? 상당히 센 반기를 드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말은 많이 안 했지만은요. 정치 탄압이 아니야. 이 얘기는요. 지금 현재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프레임하고 정반대의 입장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조응천이나 아니면은 이상민 이런 사람들하고 생각을 같이 그리고 우리 이제 보수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은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 얘기는요. 이 박범계가 하는 말이 뭐 틀린 말이 많이 많지만 우리하고 생각이 다른 말이 많이 많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범계가 우리하고 생각을 같이 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민영배 지금 복당이 오늘 아침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최고위에서. 그런데 민영배만 복당이 된 게 아니고 김홍걸이도 또 복당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민주당에서 지금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거 오물을 뒤집어 쓴 느낌이 든다. 이 정도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요. 그 민주당이 아주 그냥 내부에서 정말 이거 기가 막히다.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라는 거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뭐 왜 그런지는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충분히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동향을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들 미스터 쓴소리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상민 의원이에요. 이상민 의원이 페북을 통해서 뭐라고 했겠냐? 우회주의와 국회 선진화법을 무력화, 형용화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복당 결정을 했다니까 정말 깊은 무력감에 빠져든다. 돈봉투 사건으로 만신창이가 되었는데 추악한 오물을 뒤집어 쓴 느낌이다. 기가 막힐 일이다. 라고까지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역시 지금 비명계인 이원우 의원도 국민이 지금 돈봉투 의혹으로 민주당을 응시하고 있고 그 응시에 국민의 시선으로 다 화답해야 할 것 아니냐. 모든 일이 때가 있는 법인데 경우에 맞지 않는 태도는 결국 우리에게 화살이 되어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요. 시민단체도 강력한 이 반헌법적 행위라고 비판을 하고 있어요. 민영배 지역구가요. 광주 광산구인데요. 광산시민연대라고 하는 이 단체에서는 뭐라고 입장을 내놨느냐. 민주당 최고의 결정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훼손이다. 민주당과 민 의원의 행동은 나쁜 선례를 남겼고 이번 복당 결정은 다시 한번 민 의원의 행위가 꼼수 탈당이자 의장 탈당했음을 자인한 꼴이 된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제가 비판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아시겠지만은 야, 이거 정말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자, 장경태의 성적 학대, 그다음에 민영배의 복당 이걸 보면은요. 송영길의 돈봉투하고 이재명의 대장동은 말할 것도 없고 민주당이 정말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 걷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마치고요. 이어지는 저희 방송 계속해서 많은 시청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